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한다.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한다.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20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이 아니라 40cm 이상으로 해야죠.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3.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할 것. 4.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이 아니라 40cm 이상으로 해야죠.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3번 75도 이하로 해야죠. 다음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정답은 2번, 기역 75도, 니은 40cm죠? 다음 중 달비계의 구조에서 달비계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2014년, 15년, 17년, 19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달비계 발판의 폭은 2번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해야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작업 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정답은 3번 40cm죠? 달비계의 구조에서 달비계 작업 발판의 폭과 틈새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달비계 작업 발판의 폭과 틈새 기준으로 옳은 것은 4번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틈새 없도록 해야죠. 비계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은 20cm 이상으로 해야죠. 다음은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숫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정답은 2번 20cm죠? 비계의 부재 중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부재가 아닌 것은 1. 띠장 2. 장선 3. 가세 4. 작업 발판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부재가 아닌 것은 띠장, 장선, 가세는 부재이지만 4번 작업 발판은 부재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강관비계의 수직방향 벽이음 조립 간격으로 옳은 것은 단 틀비계이며 높이가 5m 이상일 경우이다. 이 문제는 2012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직방향 벽이음 조립 간격으로 옳은 것은 3번 틀비계는 6m이고 단간비계는 5m죠? 단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때의 수평 방향 조립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2010년, 13년도에 2번, 16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간 비계의 수평 방향 조립 간격 기준은 2번 수평 수직 두 방향 다 모두 5m죠? 외줄 비계, 쌍줄 비계 또는 돌출 비계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강관 비계 중 단관 비계로 설치할 때의 조립 간격으로 옳은 것은 단,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의 순서이다. 단간 비계로 설치할 때의 조립 간격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2번 수평 수직 두 방향 다 모두 5m죠? 강관 틀비계, 높이 5m 이상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강간 틀비계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 간격 기준은 3번 수직 방향은 6m, 수평 방향은 8m죠? 수평 방향 5m, 수직 방향 5m는 단간 비계죠? 강관 비계, 외줄, 쌍줄 및 돌출 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인장재와 압축재와의 간격은 70cm 이내로 할 것. 2. 단관 비계의 수직 방향 조립 간격은 7m 이하로 할 것. 3. 틀비계의 수평 방향 조립 간격은 10m 이하로 할 것. 4. 강관,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강간 비계 벽이음 및 버팀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장재와 압축재와의 간격은 70cm가 아니라 100cm 이내로 해야죠. 2번 단간 비계의 수직 방향 조립 간격은 7m가 아니라 5m 이하로 해야죠. 3번 틀비계의 수평 방향 조립 간격은 10m가 아니라 8m 이하로 해야죠. 정답은 4번 강간,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해야죠. 통나무 비계를 사용할 때 벽 연결은 수직 방향에서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통나무 비계를 사용할 때 벽 연결은 수직 방향에서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3번 5.5m 이하로 해야죠. 수평 방향은 7.5m 이하죠. 통나무 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괄호에 가장 적합한 것은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 이음인 때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댄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정답은 2번 기역 1.8m, 니은 4개소죠.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2.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3.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 균열이 있는 것. 이 문제는 20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균열이 있는 것은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죠.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인 것. 이 문제는 2015년, 20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할 수 없고 10% 미만인 것은 사용할 수 있죠. 다음 중 달비계 설치 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와이어 로프의 조건은 1.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8%인 것. 2. 이음매가 없는 것. 3.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인 것. 이 문제는 2010년도에 2번, 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한 와이어 로프의 조건은 2번 이음매가 없는 것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이음매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죠.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2009년, 16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는 10이 아니라 5 이상이죠. 2번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목재의 경우는 2.5가 아니라 5 이상이죠. 강재의 경우는 2.5 이상이죠. 3번 달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이죠. 정답은 4번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죠. 다음 중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달기 와이어 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제의 경우 3 이상 4.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목재의 경우 5 이상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 3 이상이 아니라 2.5 이상이죠. 다음 중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 이 문제는 2009년, 10년, 15년, 17년, 18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달기 와이어로프는 5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이죠. 2번 달기 강선은 5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이죠. 3번 달기 체인은 3 이상이 아니라 5 이상이죠. 정답은 4번 달기 훅은 5 이상이죠. 그렇죠? 다음 중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발판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 부위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죠. 비계에서 벽 고정을 하고 기둥과 기둥을 수평재나 가세로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1. 작업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 3. 인장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4.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문제는 2011년, 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평재나 가세로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2번 비계 전체의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비계 설치 시 벽이음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비계 설치의 작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2. 비계 점검 및 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3. 비계의 도개 방지와 좌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4. 비계 작업 발판의 설치를 위하여 벽 이음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번 비계의 도개 방지와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다음 시간에는 작업 통로 및 발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